안녕하세요. 무리수 오소리입니다. 오소리입니다. 저희가 이번에는 일본에 있는 드라마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한도의 생활이라는 드라마를 봤는데요. 이 드라마는 사회복지를 좀 주제로 한 드라마라서 저희가 한국에는 없기 때문에 일본에 있는 드라마를 보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생활보수급자를 지원하는 신임 공무원이 된 주인공의 성장 이야기를 담은 드라마입니다. 총 10편을 열심히 봤습니다. 이 드라마는 계속 연장선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10회로 되어 있는데 한 편은 한부모 가정에 대한 이야기, 한 편은 어떤 알코올 환자에 대한 이야기, 하나는 성적 학대로 인해서 피해를 받았던 어느 성인 남성에 대한 이야기 등등 그렇게 에피소드로 좀 구성이 되어 있어서 근데 이게 저도 영화 설명에 이어서 보면서 좀 느낀 게 사회복지를 하려는 학생이나 맞아, 어떤 그런 분들은 이제 갓 시작. 봤을 때 사회복지사가 이런 일을 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공무원이 하는 일이긴 하지만 사회복지사들이 보면 공감하실 겁니다. 질문을 제가 드렸는데요. 과연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한도의 생활은 무엇인가? 좀 안정감을 느끼는 게 이 최저 한도의 생활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가족 단위만 해도 한부모 가정이어도 안정감을 느낀다면 정신적으로 괜찮다면 최저 한도의 생활이고 또 수급자여도 꿈을 꿀 수 있고 또 그걸 이루기 위해 노력을 할 수 있다면 그것도 최저 한도의 생활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건 드라마를 보자도 대답할 수 있는. 예, 자활, 내가 살아가는 것,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많이 치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최저 한도 생활로 가기 위해서는 자기가 어느 정도 근로 능력이 있으면 근로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지원만 받는 게 아니고 그 지원을 다시 어떻게 환원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 되었을 때 인식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최저 한도의 생활이 올라간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드라마에서도 계속 이야기하는 게 자립을 하고 본인이 스스로 일을 하고 구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계속 그 케이스워커가 계속 독려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드라마를 보진 않았지만 맥을 짚네요. 과연 우리나라의 수급비를 받고 계시는 분들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상황에 따라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국가에서는 사실 먹는 거라든지 입는 거라든지 지원을 해도 이것만으로도 안정감을 느끼는 사람 있는 반면에 아예 그렇지 못한 분도 있고 사람마다 차이가 너무 큰 부분이라 근데 대체적으로 생각의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나라에서 어느 정도 그 최저한의 기준을 잘 좀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문화생활에 대해 있어서는 그 문화생활을 할 수 있게 바우처 카드로 도서, 영화 이런 것도 볼 수 있게 해주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여전히 이 수요자 입장에서는 좀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사실 많이 들었었죠. 근데 그거 같아요. 나한테 결핍된 게 뭐냐에 따라서 이게 정말 크게 변화가 될 수 있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완전 필요 없는 나랑은 상관없는 게 될 수도 있어요. 같은 느낌? 좀 부정적인 얘기를 좀 해보겠는데 늘 솔직히 얘기하면 수급비를 받기 위해서 몇 가지를 포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러니까 자녀가 이제 20살이 되면 이제 수급비가 탈락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남자 같은 경우는 바로 군대를 붙는다든지 그 장면이 나왔어요. 음. 그 고등학생 알바. 네, 알바를 했는데 이걸 신고를 안 해서 그만큼 받았던 수급비를 다 뱉어야 되는 상황이 그러니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 상황에서는 뭐가 맞는 건가? 케냐의 상황을 보면은 우리나라로 따지면 대학생 이하 23세 고등학생이었잖아요. 이하로. 그래서 우리나라로 따지면 소득에서 40만 원을 차감한다고 해요. 40만 원을 차감하고 그거의 금액의 또 70%를 소득으로 인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노력한 거에 비해서는 좀 작은 급여를 조금 더 추가적으로 받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기초생활수급을 받고 계신 분들은 꼭 이제 나중에 그 내가 번 돈을 전부 어떻게 기초생활수급에서 차감을 당하거나 환수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꼭 등록해야 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좀 더 민감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들이 아이들 급식 카드 같은 것들도 그걸 아이들이 들고 다니면서 쓰기에 좀 부끄럽거든요. 카드를 왜냐면은 다르니까 우리가 쓰는 일반 카드랑 다르니까 그걸 씀으로써 얘는 기초생활수급자구나, 얘는 나라의 보호를 받고 있는 아이구나 이런 거를 남들이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좀 민감한 부분인데 이게 좀 개선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일반 그런 카드로 개선이 돼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뭐 후원 물품 가져다 주면서 사진. 그 성인들이야 뭐 그 엄마나 아버지들이야 이렇게 뭐 그냥 찍고 이러시는데 물론 그분들도 좋아서 찍으시는 건 아니겠죠. 아이들을 앞세워서 그거를 결과물 사진을 찍는 걸 되게 안 좋아하고, 드라마 속에서는 케이스 워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사회복지 공무원이 이 드라마 속에 나오는 분들과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과의 우리나라와 일본의 그런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 케이스 워커가 그 드라마에서 보여주는 거는 그 공무원분들이 하는 일과 그리고 현장 사회복지사들이 하는 일이 좀 더해졌다고 생각해요. 약간 우리나라의 통합사례관리사의 역할을 그 공무원이 거의 다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졌는데 저는 약간 우리나라랑 차이를 보면 우리는 되게 사실 연계해서 하는 거를 그래도 되게 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지역마다의 차이는 좀 모르겠지만 근데 여기서는 이제 연계라고 하면 그냥 뭐 병원, 아동 보호기관 이렇게만 연계를 하는데 일본에는 복지기관이 없는 건지. 이게 제가 일본에 연수 갔을 때 좀 새로웠던 건데, 거기는 그러니까 복지관이 없다라고 제가 말하기는 좀 어려운데 제가 갔던 거기에는 복지 그러니까 회관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는 보조금이 없어요. 보조금을 받지 않고 단지 운영비 이런 전기세 이런 것만으로 돌아가고, 거기에 주민들이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아서 그 복지회관을 운영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런 게 좀 인상 깊었어요. 다른 거기 그 회관 회장님한테 막 질의를 많이 했어요.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 주민 참여가 되게 걱정이 고민이었어요. 그걸 질의를 했더니 어떻게 주민이 참여를 안 하나요? 문화적인 차이가 되게 심해요. 우리나라는 너무 그 이사도 많고 이렇게 정착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별로 없잖아요. 좀 차이점이라고 하면 요시츠네가 담당하는 그 이용자가 100명 정도? 맞아요. 100명 정도인데 우리나라 사회복지 공무원이 담당한 797명이다. 너무 많아. 1인당. 아니 그러니까 그 8년 하루에 한 명씩만 방문해도 그- 정년퇴임을 다른 질문은 드라마에서 좀 인상 깊었던 장면이나 대사. 저는 그 양봉맨이라고 이분이 맨 처음 사례관리 공무원한테 이제 도움받기를 거절하면서 했던 대사가 딸이어도 이상하지 않을 나이인 당신에게 집도 보이고 냉장고 속까지 보였는데 거기다 빈얘기까지 들으니 한심하고 창피해서 라고 말하면서 제발 그만 좀 하라고 하면서 뒷걸음질 치는 장면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한 방에 확 와닿은 게 제가 최근에 들었단 말이거든요. 금융 쪽 그 일을 이제 업무 지원을 하게 되면서 전화를 받았는데 언제 이제 입금이 되냐라고 물어보시면서 내가 이런 말 하기도 너무 창피하다. 내가 나보다 한참 어린 사람한테 이렇게 신청도 하고 이렇게 가서 얘기하고 뭘 작성하고 하는 게 얼마나 창피한 건지 아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제가 그동안 상담을 가서 왜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상담 가서 냉장고를 한번 열어봐라. 이분이 뭐 어떻게 생활하시는지 알려면 그게 제일 정확하다는데 내가 얼마나 그동안 생각 없이 냉장고를 열어제꼈는지 그분은 무슨 생각을 하고 계셨을까? 아까 저희끼리 잠깐 얘기했지만 이거는 정말 신입 그 사회복지사들의 어떻게 보면 그 길라잡이가 될 수 있겠다. 그 나왔던 것 중에 어떤 게 있냐면 민원인 분들이 어떤 할아버지께서 그러잖아요. 너 신입이라 아무것도 몰라요. 그 다른 사람 데리고 와라. 이해 못한다. 이런 것도 되게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조손가정을 처음에 상담을 갔다가 그 남자 선임 사회복지사랑 그 하고 나올 때 이거 기억나세요? 저도 너무 와닿았어요. 이 얘기를 그 앞에서 하거나 분명히 누가 들을 수 있거나 하니까 주변에서는 하지 말아라 하는 부분이 와, 어떻게 이런 것까지 이 드라마에서 캐칭을 해서 얘기를 했을까? 그리고 또 저는 한 가지 그 요시츠네가 굉장히 힘들어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자기 때문에 그 이용자가 죽을 뻔도 했었고 그러면서 이 친구가 그 사람의 인생을 모두 짊어지려고 하는 타입이고 열정이 되게 많은 타입이라서 우리 현장에서도 그런 친구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엔 지쳐가지고 막 다 내 탓이야, 나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옆에서 한다가 자기가 보기에는 뭐 열정도 있고 이렇게 한데 뭔가 너만의 어떤 잘하는 면이 있다 그러면서 당신은 되게 반주자의 역할을 잘하는 거다라는 그런 말을 해요. 근데 반주자라는 게
마라톤이나 어떤 경주에서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을 의미를 한대요. 근데 그 대사 한마디가 뭔가 이게 사회복지다라는 그런 게 딱 와닿더라고요. 그 마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효시네는 책상 정리를 너무 안 합니다. 난 난데 케이스 파일을 그 자리에 두고 나가요. 개인정보. 그 개인정보가 진짜 모든 게 담겨 있어요. 그 사람의 건강 뭐 다 담겨 있어. 신입이라 할 수 있는 실수를 또 보여준 거. 그렇지. 있어요. 저분이 왜 저러시면 책상 정리 때문에 혼난 적 있어서 저런 거예요. 다음 질문 할게요. 우리가 있었던 현장의 에피소드를 들려주시면 좋겠어요. 기억에 남는 이용자라든지. 할머니셨는데 그분이 자녀가 자기를 찾아오지 않는데요. 많이 찾아오지도 않고 그런데 되게 제가 자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게 농담이셨지만 내가 죽을 때 선생님 앞으로 내 재산을 돌려주겠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되게 잘 지냈었는데 저한테 한 번은 언제 오냐 그래서 뭐 언제 갈 거다 했더니 이 백숙을 해 놓으신 거예요. 근데 저희가 사례 관리를 하다 말겠지만 사실 먹으면 안 되거든요. 그걸 받거나. 근데 사실은 그거를 안 먹을 수가 없었어요. 날 위해서 만들어준 거고 같이 먹었을 때 되게 즐거워하셨거든요. 직접 발라주시고 그래서 되게 즐거운 기억으로 있는데 그분이 한 달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되게 오래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분은 생각이 너무 많이 나서. 근데 그 드라마 보면서도 느낀 건데 사회복지사 심리 지원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도 얘기를 했고 얘기할라 했어요? 아니요. 누림센터에서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아우 진짜 홍보야. 굉장히 잘 이겨내고 지금은 잘 생활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좀 계속 기억에 남는다는 거는 그만큼 힘들었다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지원하던 남자 장인분이 계셨는데 선생님처럼 되고 싶어서 저 사회복지과를 지원했다라고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잘 살고 지금 졸업했을 텐데. 연락이 없네. 네. 제 사촌 동생이 저를 보고 자라가지고 사회복지과에 오고 잠깐만 진짜로 제 동생은 지금 내 사회복지 학과를 다니고 있어요. 제 동생은 저를 보고 이제 장애인 쪽에 관심을 갖고 특수교사가 됐어요. 저는 동생을 사회복지사가 됐어요. 잠깐만. 선한 영향을 많이 끼쳤죠. 넘어가고요. 그럼 늘 하는 거.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 한도의 생활을 보시고 새로운 제목을 쓴다면 제목은 저는 슬기로운 복지생활. 괜찮다. 신원호 PD님 연락 주세요. 새로운 복지를 하고 싶으면 좋겠다. 서로에 대해서 이제 의미가 저는 나에게 넌 너에게 난. 이 요시츠네라는 한 사람이 누군가에게도 영향을 끼치고 또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기도 하는 그리고 또 그게 우리 사회복지사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저는 그 단어가 너무 감명 깊었어서 그 단어를 이용해서 사회복지 반주자. 저는 우리들의 행복해질 시간 모두가 행복한 것 같아요. 사회복지라는 걸 생각하면 모두가 행복해야 돼요. 사회복지를 제공하는 사람, 받는 사람, 그리고 받지 않는 우리 함께 살아가는 국민들까지. 그렇기 때문에 다음은 드라마를 보고 소감을 5글자로 사회복지란 복지 지침서. 웨이브로 봐. 이게 어디에 없어요. 넷플릭스에도 없고요. 사회복지사분들은 한번 보시면 정말 많이 공감되실 거예요. 네,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 한도의 생활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 나누어 봤고요. 저희가 이야기한 것들이 뭐 맞는 걸 수도 있고 뭐 맞지 않은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양해 부탁드리고요. 다음번에도 매체를 통해서 다양한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다시 맞춰서 시작. 구독, 구독, 좋아요, 좋아요, 알림 뭐야? 설정. 에이, 시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알림 설정 설정 꾹 부탁드릴게요. 한선희 여사님, 3개월 후에 드디어 정직원이 되십니다. 열심히 일하면 정직원 되는 거예요. 엄마 바꿔줄게. 나 핸드폰. 곧 정직원 돼서 월급 오르거든. 너 알바하는 거 부럽다. 그걸 왜 불어? 오늘 시간 괜찮으시죠? 그분 까대기 좀 넣어줘. 오늘 사정이 좀 있어서요. 벌점 50점 넣으면 반성문 쓰는 거 아시죠? 장감이 천 안골기가. 여사님, 맞지? 안녕히 계세요. 날마다부터 연장하시면 힘들긴요. 어차피 마트 일인데요 뭐. 큰일 났어요. 빨리 나와봐요. 빨리.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일을 못한단 말이에요. 저 일해야 돼요. 이거 부당일 거예요. 회사의 일방적인 계약 위반이라고요. 근데 이 아줌마들이
계약직이 암만 팔이 목숨이라 이건 아니다. 다른 방법을 써야 할 것 같아요. 파업이요. 파업이요? 그래도 협상이 나가봐야 되지 않을까? 좀 있으면 진짜 떨어지겠지. 아줌마들이 해왔자지 뭐. 누가 주세요. 아유, 이 싸가지. 엄마가 며칠 집에 못 올 거야. 저희가 바라는 건 대단한 게 아닙니다. 저희의 얘기를 좀 들어달라는 겁니다. 나라면 꿈도 못 꿀 일을 네 덕분에 했어.